자, 오늘은 저 멀리 섬여행을 떠나볼까요? 인파가 적어 여유로운 곳, 천혜의 자연 환경이 빚어낸 아름다움, 드넓고 탁 트인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갯벌에서 나는 조개 맛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곳의 어민 조개잡이 양재옥 씨도 처음부터 장봉도에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봉도 사람이 다 됐죠. 80 먹은 노인네들도 와서 해갖고 가는데 젊은 사람 집에서 놀으면 욕이나 먹지. 20년 넘게 먹고 살게 해주었으니 고마운 갯벌이죠. 갯벌이자 삶의 터전, 이곳에서 참 많이도 울고 웃었습니다.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은 앞으로 뭐 2, 3년은 하긴 하겠지. 여행처럼 잠깐 왔다가 자리 잡게 된 장봉도의 매력이 뭘까요? 인천광역시 중구에 자리한 삼목 선착장, 딱 여기까지만 차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장봉도에 가기 위해서 40분 정도 배를 타야 하는데요. 쉼없이 꼬박 달려야 도착하는 오늘의 여행지. 관광 명소로 유명한 장봉도입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인다죠. 그러나 평일은 오롯이 주민들만 남습니다. 진짜 매력이 드러나는 때죠. 이곳에서 가장 작은 선착장, 야달 선착장입니다. 장봉도 총 가구 수는 514가구. 그중 30여 명의 어머니들이 돌아가며 매일 이곳에 나옵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그저 물때에 맞춰 모인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모여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지락 캐러 가려고 그래요. 아니 배지락 캐러 또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배 타고 저 섬에 가야 돼. 정체는 조개잡이 어머니들. 관광객이 찾는 식당에 바지락을 대주는 분들입니다. 여름이면 바지락, 봄이면 백합조개, 겨울에는 굴. 안 나오는 계절이 거의 없다죠.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습니다. 못 먹어도 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출발입니다. 4시까지는 여기 올라도 못 오는 거예요. 이제 응급 환자가 생기면 헬기가 뜨겠지. 이제부터 누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무인도에 뭐가 있겠어요. 무시무시한 공포의 무인도. 그러나 어머니들은 태어납니다. 수십여 년 전 서울 여자였던 재옥 씨도 처음에는 이 섬이 무서웠다는데요. 지금은 그저 친숙할 뿐입니다. 밀물대를 틈타 10분 안에 도착한 무인도. 어머니들의 작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개는 안 캐고 바로 식사부터 하는 건가요? 네, 식사부터 먼저 하시네요. 배고프잖아요. 이제 4시가 돼야 끝나는데 4시가 넘어야 끝나니까. 지금 안 드시면 나중에 식사 시간이 따로 없어요. 숨 쉴 시간도 없어. 일단 바짝 캐러 들어가면 누구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든든히 먹어둬야 합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입에 밀어 넣어서 먹어야 한다고요. 맛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욱 씨가 한 그릇 가득 준비했다는데요. 이거 뭐 이웃집도 줘야 되겠다. 너무 많아서. 이리 와, 밥 먹어. 밥 먹으러 와, 밥 먹으라. 나름 막내 축에 속하는 재욱 씨가 오늘의 식사 담당. 별거 없이 보리밥에 채소 몇 개 넣어 쓱쓱 비빈 비빔밥. 맛은 괜찮나요? 맛있죠. 나 한 거만. 나와서 밥 먹으면 반찬 없어도 맛있지. 작업 전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하면 더 꿀맛입니다. 든든히 먹었으니 이제 갯벌로 나갈 차례. 기다리던 썰물 때가 오고 작업하기 좋게 바닷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는 바다가 아닌 갯벌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개잡이 어머니들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물이 빠져나간 틈을 타서 서둘러 조개를 캐야 한다고 하는데요. 재옥 씨도 작업장에 나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작업 도구는 단순합니다. 바지락을 캘 호미와 통, 단 2개만 있으면 된다고요. 다른 장비는 짐만 될 뿐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 이곳의 암묵적인 약속. 멀찍이 자리 잡은 재욱 씨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 똑같아 보이는 갯벌, 그저 호미질만 했을 뿐인데 숨어있던 바지락이 쏙쏙 나옵니다. 바지락 캐시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법? 네. 비법이 뭐 있어요? 무조건 파면 되는 게요. 쉴틈 없이 호미로 파야 돼요. 분명 노하우가 있어 보이는데요. 혹시 비밀인가요? 안 보여요? 그냥 막 무조건 다 파는 거예요. 보이가? 신기하게 진짜 그냥 파면 바지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굵직한 게 나와야 재밌는데 굵은 거고 자른 거고 없어요. 크거나 작거나 다 재욱 씨의 사냥감.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압니다. 조개잡이 체험하러 온 손님들은 얼마나 애먹는다고요. 조개 할 줄도 몰랐는데 여기는 할머니들이 그때는 할아버지들도 다 다녔지 아저씨들이 다. 그래가지고 가서 캐갖고 오고 뭐 그러니까는 나도 한번 가서 캐본다고 쫓아왔는데 캐는 건 어느 정도 캘 수가 있더라고. 근데 깔 줄을 알아야지. 삶이 여행이라면 재욱 씨의 첫 결혼 생활은 위험하고 무서운 길목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쳤고 그렇게 다다른 곳이 장봉도였죠. 비쩍 마른 아들 둘에 딸 하나가 함께한 험난한 길. 무섭다며 엄마 손 잡는 고사리 같은 손들을 감히 뿌리칠 용기도 없었습니다. 도망친 곳이 삶의 터전이 되다니 인생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많이 잡았어요? 맞아, 손도 있어야지. 이거 왜 바지락이 없을까? 예, 많이 안 나와요. 작년 대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 3분의 뭐. 1도 안 돼. 4분의 1이지 뭘. 이게- 120명, 130명이 나와갖고 40kg 시켰는데 지금 30명도 안, 30명 조금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40kg도 못 캐니. 최근 장봉도 생태계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옥하던 갯벌의 조개 양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줄었는데요. 갯벌을 되살리기 위해 어민들이 너도 나도 손 뻗고 나서야 했습니다. 대체 이 섬에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다 죽어서 떠밀려와서 이래요. 이거 껍질 봐, 이게. 이 껍질이 원래 없거든. 이 껍질이 없고 다 잃었던 자리인데 껍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조개 껍데기로 보일 뿐이죠. 그러나 어민들은 이 사태를 보고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갯벌은 아름다운 곳이기 전에 가족을 책임질 생계 수단이기 때문이죠. 이게 엄청나게 많아서 옛날에는 막 하얗게 여기 생겨가지고 큰 걸 주워서 담지를 못했어요. 그것들이 이거 다 껍데기잖아. 빈 조개를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헛헛하게 뻥 뚫린 것 같다는데요. 이게 지금 요 삶의 토종인데 나도 이제 뭐 나는 제2의 고향이나 마나 살고 있는 데가 고향이니까 이제 어쨌든 먹고 살 건 이거밖에 없는데 큰일이니까. 꼭 해결돼서 갯벌이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긴 작업이 드디어 끝난 걸까요? 내내 허리를 굽히던 재욱 씨가 일어섰습니다. 양손 무겁게 바지락을 들고 가는 길, 이때만큼 보람찰 때도 없을 것 같아요. 손수캔 노력의 결실입니다. 바지락을 캤다고 끝이 아닙니다. 무게를 달아서 바지락을 받는 곳에 넘겨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반나절은 캔 바지락. 재욱 씨는 대충 무게가 짐작된다고 하는데 과연 몇 킬로그램일까요?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만큼 더 잡아야 되는 거요. 이만하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껍데기를 빼면 무게가 반 이상 줄어 한참 모자란 양이랍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많이는 안 해도 그냥 슬슬 해야지. 근데 지금 다 다리 수술한 상태라 한번 남들처럼 빨리 못 일어나잖아. 일어나려면 해먹고 일어나고 이쪽 다리를 수술을 했는데 이쪽마저 힘을 주고 하니까 지금 엄청 아파. 저녁에 집에 가면. 수술을 하고도 자녀들 걱정에 바다로 나왔습니다. 허리까지 망가진 상황, 그만두고 싶은 순간은 없었을까요?
아, 생각도 들죠. 너무 힘들 때는 저녁에 가서 잘 때는 다리도 막 어떻게 놓고 잘 수가 없이 아프지. 두 다리 뻗고 기지개 피다 보면 막 쥐가 나서 죽겠지. 진짜 내일 아침에는 안 가야지 그러지. 근데 또 자고 나면 조금 또 괜찮으니까 또 오게 되는 거예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장봉도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한 재욱 씨. 아침에는 조개를 캐고 낮과 저녁에는 칼국수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몸이 닳는 걸 느끼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었답니다. 집에 있을 가족을 생각하면 힘들어도 버텨졌다고 하는데요. 지친 몸을 이끌고 온 집. 바닷가에서 그냥 노는 것도 힘든데 하루 종일 조개까지 잡았으니 얼마나 힘들까요? 이제 허리 좀 피나 했는데 아직 하루 일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개를 손질해 어촌계에 넘겨야 해서 집에 와도 작업이 끝이 없다는데요. 조개만 잡는다고 끝이 아니었네요. 그 하루가 얼마나 힘들지 짐작도 안 됩니다. 또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또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꺼야지. 놔두면 상하잖아. 얼른 까가지고. 재욱 씨의 손길이 필요한 건 바지락뿐이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못 먹고 말라서 중학교 2학년 때 7살 옷을 입던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진다고요. 그때로 돌아갈 일이 없는데도 조그만 일을 안 하면 다시 돌아갈 것처럼 불안합니다.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재욱 씨가 다시 일어선 이유,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모든 게 마음 편하게 다 애들 다 잘 됐으니까 그건 잘 됐죠. 내가 내 몸 하나 희생해갖고 애들이 다 잘 살으니까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 인생길 한번 지독하게 시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 여정 중에 아이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장봉도가 마지막 여행지라면 재욱 씨는 마냥 누릴 차례입니다.